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또 한 번 상승을 하였지만 장중에 내내 눌렸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옵션 프리미엄만 감소시켰던 하루였고 해외 시장은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CPI에 대한 리스크 온 베팅이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은 갭상승 출발 후 5분 동안은 이 313.90포인트까지 올라간 등 또 한 차례 콜옵션 오버슈팅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콜옵션이 환매는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던 이 금융투자의 콜옵션 롤링업 해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상승으로는 해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금융투자는 현선물 매도를 조심스럽게 쌓으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투자 주체들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금융투자는 개장 후 30분 만에 500억 원이 현물 매도를 내놓았고 선물 또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거의 매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시장은 1시간 동안 눌렸죠. 양 외곽의 옵션 매도 또한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늘도 그냥 변동성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신호를 줬는데요. 1시간 동안 시장이 눌릴 때 전일 갭상승분을 모두 돌려주게 됐어요. 갭상승폭이 절대 적지가 않았는데 현물 500억 그리고 선물 또한 1000억을 매도해서 겨우 1500억 갖고 밀렸다. 이것은 시장이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음봉으로 막 밀리진 않았어요. 마이너스로 밀리진 않았어요. 이것은 전년도의 시장과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자,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일 경우에 해외 시장의 상승으로 인한 갭 상승은 매도의 찬스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숏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점심 경우에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저가권으로 꽂히는 그런 음봉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강력한 상승장이죠. 오후 1시 이후에도 시장이 밀리지 않자 기관들은 오전에 매도했던 현물을 모두 걷어들였고 그래서 현물 순매수 2천억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후의 상승에 델타 해지를 위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오후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제 이론 베이시스에 근접한 수준으로 베이시스 강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 2350선에서 지금 사흘째 머무르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상승은 인덱스 매수에 더해서 콜옵션 환매로 인한 상승, 그러니까 활발한 업종 순환매를 동반한 증시자금 유입, 이것으로 올라간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상승으로 밀어붙인 쪽에서는 감마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목요일 옵션 만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보는데요. 목요일 밤은 미국 CPI가 발표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느 방향이 됐던 갭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기주 대응은 장중 투자 주체의 옵션 쏠림이나 환매 동향을 보고 움직이되 차월물로는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인지를 고려한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주된 방향성은 상승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타이틀은 일주일 내내 써먹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내일 발표될 미국 CPI가 더 꺾일 것인지 이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연초 돼서 돈이 그냥 현금 갖고 있던 거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영국 FTSE 100 지수는 작년에 고점을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2018년이 고점에 지금 2%도 남지 않은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탁스 지수 또한 이번 달에만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이트 상승이 과도한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유럽 증시 특징이 그래요. 한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징그럽게 들어오죠. 그리고 횡보기에 들어서게 되면 몇 달이고 횡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명백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과하게 올랐다고 해도 숏을 잡고 뭉갤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외로 통화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이 좀 중요한 흐름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이후로 한참 눌렸던 이 중남미 통화들이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페소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 가격으로 돌아갔죠.
이것은 올해 이머징 자산의 롱을 지르겠다는 그런 베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달러가 눌리고 있지만 통화시장의 헤게모니가 유로존이나 또는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결국 다시 달러 강세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말에 일부 동의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달러를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달러의 눌림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존 증시나 중화권 증시가 탄력을 잃은 뒤에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보는데요. 여하튼 내일의 CPI 발표를 앞두고 통화시장은 조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머징 통화가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장기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는 계속 감소해서 지금 183bp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그 독일 10년과 이탈리아 10년 국채의 스프레드예요. 작년에 엄청 스프레드가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그 리스크 오프 상황이었는데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한 리스크 온이 나왔다가 12월 중순에 잠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그때 이제 올랐다가 다시 지금 리스크 온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 5년치를 다 본다면 한마디로 유로존 리스크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100bp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이너스 금리 시대이죠. 이때 수준 내려가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로존 리스크 온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 스프레드가 더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상품 시장에서는 여기 하나 더 봐야 되겠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어제 미국 국채의 상승은 덜했어요. 이거는 새벽 3시에 그 10년 국채 입찰,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근데 수요가 굉장히 넉넉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그런 비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일이 CPI 발표가 있어서 한 박자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5일 연속 강력한 양봉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LME 세션에서 드디어 톤당 9,000달러를 넘겼는데요. 한번 이 추세가 발생하면 상품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맞짱을 뜨면 안 되죠. 물론 중국 그 리오프닝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세장의 흐름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일 새벽에 API 원유 재고가 무려 1,486만 배럴 증가가 나왔죠.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74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름값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세션 들어서 EIA 원유 재고가 무려 1,896만 배럴 증가.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눌리긴 했는데 그러나 눌림폭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텍사스 기름은 77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 이젠 유럽 마감할 때까지 77달러에서 76달러 사이에서 두 차례 공방을 벌였죠. 그러나 결국에는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어요. 이 원유 재고가 컨센서스가 224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근데 감소는커녕 2천만 배럴 가까운 재고 급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전혀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원유가 지나치게 원자재 중에서 저평가됐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종가까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 시장의 상승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략 비축유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70달러 초반에 있었는데 그게 자라기도 전에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세컨드 웨이브에 베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기술적 흐름상 이렇게 되면 기름값은 한 차례 더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건전한 장중 조정을 쌓아나가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건전한 장중 조정이란 현재의 변동성 기준으로 심각한 피봇이 일어날 정도의 하락,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오전장에 매물을 소화할 정도의 하락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뒤에 오후장에 종가 고가의 상승이 나온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내일 발표될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가장 아쉬운 점은
AMC 엔터테인 같은 이 개잡주가 무려 23%대 폭등을 한 거예요. 이런 밈스탁이 오르는 것을 페드가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 1월 들어서 지금 코인들도 살살 오르고 있죠. 이런 것에 더해서 스몰캡들도 살살 오르고 있어서 이 작년에 과하게 눌린 것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것은 맞는데 이러면 언제든지 철철을 맞을 수 있어요.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주가가 지금 뭐 나스닥이 같은 경우에 1.7% 그리고 S&P 1% 넘게 상승한 동안에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후장에 시장이 오를 때 변동성도 함께 올랐죠. 이것은 내일의 지표에 대해서 이미 변동성 매수 베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정작 내일은 오전장에 숏커버가 나온 뒤에는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의외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 반대로 CPI를 쇼크로 받아들여서 시장이 만약에 폭락했다. 그러면 계속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장중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이 변동성 베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정작 본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긴 그림으로 보면 후자의 형태,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눌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보면 CPI에 대한 반응은 리스크 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상승 중에 그런 대응의 영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 좀 더 해보면 어제는 아마존이 무려 5.9%대의 폭등이 나왔어요. 애플도 2%대 상승을 했는데 12월 한 달 내내 아마존이 눌렸죠.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인 숏커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CPI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시장은 강력한 커버링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이 방산주는 계속 처박히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동계 대공세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또 근데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공일적인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마무리되면 사실상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그런 힘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뭐 전쟁은 좀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하튼 시장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과도하게 눌렸던 빅테크를 담으면서 그동안에 과도하게 달렸던 그런 섹터, 뭐 방산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나 뭐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교체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증시가 1% 넘는 그런 상승을 했지만 어제 유난히 한국물 ETF 그리고 이머징 ETF는 약했어요. 우리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315 공방이 됐든 312 공방이 됐든 이런 형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갭상승 이후 시장이 살살 눌리게 되면 개인들은 또 콜옵션 매수에 물리게 될 텐데요. 콜 315 이상을 환매한다는 것은 기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아무리 뭐 313.90포인트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추가로 무슨 뭐 315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워 보여요. 다만 시장이 장중 조정을 보인다 해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풋옵션에서 제대로 된 시세가 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월물 옵션은 손대지 않고 차월물 양옵션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수,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매수,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시에 담은 기름 매수 포지션 홀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급등할 경우 나스닥 선물 매수분 중 일부는 오전장 숏커버 때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숏으로 돌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작년 12월 13일에 그 CPI 발표 때 시장이 아주 뭐 5%대 폭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본장 들어서 상승분을 죄다 돌려준, 그리고서도 음봉이 나왔죠.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이 숏돌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뭐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감마 등급 멤버십 회원과의 소통의장에서 지표 발표 이후에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